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종료되는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지난 연말 기점으로 확진자가 6,000명, 7,0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사흘 연속 3,000명대 선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9시까지만 식당과 카페가 진행되는 것, 네. 그다음에 4인까지만 모이는 것.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그때는 당시에는 독감도 예방접종도 없었고 네. 치료제도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K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효과적인 것이 이런 추적과 그다음에 방역의 기조를 둔 5명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 덕분에 그런 2020년 12월의 위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인데요. 네. 다만 예전하고 다른 게 시행을 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네. 이 델타 변이의 그런 전파 속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방역의 피로감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예전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그런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또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쯤에도 3,000명대 이내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지금 거리두기 효과도 있지만은 방역 패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대조군을 갖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조군이 없이 네. 단일 그 실험군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2020년 12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을 때 양성 판정자 숫자가 줄어드는 그 커브, 네. 그리고 요번에 진행했을 때 줄어드는 커브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완만합니다. 예. 그 얘기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방역 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는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접종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돌아다니면은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메시지에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 이동량이 줄은 것으로 판단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방역 패스가 진행되는 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예. 이제 마트랑 백화점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일주일 사이에 진행된 방역 패스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는 거리두기, 그다음에 방역 패스, 그다음에 접종의 속도를 내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지금 11일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이번 주 일요일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지 지속하실 것인지는 이 설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고 이동량이 큰 시점, 또 설 전후로 해서 해외를 출국하거나 또 이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위중증 환자의 숫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위중증 환자 숫자가 1,000명대였는데 그것이 더 늘었을 때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저희는 일부 환영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할처럼 들 수도 있는데요. 예. 뭐냐면 위중증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증가되지 않았었는데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넓혀서 환자분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증가됐었다가 예. 지금 감소되고 있어서 보면 중증 환자분들의 그 병상 점유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중환자실이라든지 중증 환자를 모시는 시설은 80%, 90% 차면 안 되고 60% 선에서 유지가 돼야지 네.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진료를 해서 환자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800여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정부에서는 20일만 넘으면 병상을 옮기거나 뭐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현장에서는 20일 넘는 분들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또 과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중증 환자가 현재 800명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1000명대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양성 판정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화로 넘어오는 분들이 앞으로 일부 감소할 수 있는데 네. 시차를 두고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의 기조가 양성 확진, 즉 확진자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증화 비율을 낮추고 중증화 환자분들의 병상 점유율이 50-60% 미만이면서 사망자를 집중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800명대가 과거의 1000명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50여 분이 안타깝게 명을 다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내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가 속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굉장히 밀집된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내버려 두면서 왜 마트까지 확대 적용하느냐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판단한 배경은 뭘까요? 우선 저도 지하철을 주로 많이 타는데요. 네. 9호선에 밀집될 때 타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셨고 모두가 주의를 하시면서 정말 그 밀집도 120% 이상 되는 지하철에서 네.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열린 공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이고 네. 접촉이 일어나면서 또 비만이 발생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상품이 오가야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인데요.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의 위험성하고 마트의 위험성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네. 밀집도라든지 환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지하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 하지만 지하철, 버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있지만 대부분 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쓰거든요. 네.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큰 걸로 판단해서 방역 네. 패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고요.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내에 있는 푸드코트라고 음식을 섭취하는 곳에서 네. 방역 패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점, 실제로 3,000평방미터보다 작은 곳에서는 방역 패스를 시행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방역적 측면이나 의학적 측면보다는 정무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물론 임신부들의 예방접종에 있어서 효과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국민 정서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게 내일 시행이 되게 되면은 임신부라든지 또 기차 면역 저하자 분위기에서 접종을 하셨으나 연기를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불편감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정부의 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의 방역 패스까지 확대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 반발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그룹부터 해제를 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습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어쨌든 상황은 좀 역부족인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더 좋아지는 상황, 기준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네. 전문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더니 이번 주에 방역을 완화하고 네.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유입이 많아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2022년 3월경에는 2만 명 이상의 양성 판정과 네. 저는 이제 확진자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이제 양성 판정과 2,000명 정도의 위중증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둔 것을 한 일부 전문가분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만 명, 2,000명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역의 기조를 완화할 수 있는 게 실제로 하루 평균, 일주일 하루 평균 2,000명 내외의 양성 판정 그리고 위중증 200여 명 내외가 된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우리 의료계와 방역에서 감내가 가능합니다. 네. 그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3단계가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독서실, 그다음에 백화점, 마트 등이 들어왔는데요. 네. 3단계 시설부터는 방역 패스를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 완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1월 말 2월 중순에 오미크론 변이주가 주 우세주가 된다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확산세가 커질 거거든요. 네. 따라서 실제로 그 2,000명, 2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현재의 그런 감내라고 하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방역의 기초와 의료 역량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수치화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 환자로 갈 비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최대 4배까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당국 분석 내용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파력이 2배에서 4배 정도로 높고 또 면역 회피로 인해서 확진자와 입원 급증으로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서 3월 중순 정도의 재원 중환자 수가 2,000명 정도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3월에 확진자 2만 명, 위중증 환자도 2,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지배적인데 아무리 경증이고 무증상 환자가 많다 그래도 지금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명확하게 100%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미지의 두려움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를 생각을 해보면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섰었고 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쓰러진 일도 네.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76만 명 이상의 양성 판정자와 확진자가 있었던 건데 그걸 다 기억하신 분은 안 계시고 실제 사망자는 7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1년에만 7천이 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럼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현재 양성 판정자 총수와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발생한 사망자의 숫자를 봤을 때 2년간 지금 6천여 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19가 일반적인 독감보다 위험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도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는 델타 변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중증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질환으로 동시에 인식을 해서 방역의 기초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우리가 2019년 이전에 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하루에 몇 명 확진자가 나오는지 뉴스로 보신 적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연평균 약 3천여 명이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한 합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굉장히 중증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따라서 이 질환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경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학적 통계로 나오고 국민의 정서를 부합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독감의 관리 수준으로 가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현재 코로나19의 방역팀도 성격을 좀 바꿔서 네.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과 중증 환자분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쪽을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부터 먹는 치료제가 도입됩니다.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고 위중증 환자 때문에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가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 패스를 강력히 도입하는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가 당장 도입되면 상당히 의료 체계의 부담은 확실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가끔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약이 들어오면 유효수가 처방해주면 내가 좀 받아서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되겠냐. 아, 예전에 이제 타미플루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는 내가 확진되면은 내가 빠르게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실제로 현재 들어오는 팍스로비드는 네. 정부에서 관리할 것이고 예.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과 고위험군에 의해서 네. 빠르게 처방하는 그리고 무료로 처방되는 관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고령층 고위험군에서의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출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제 지금 재택 치료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이제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증상만 가볍다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정부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재택 치료 중에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현재 의료기관 협력 병원급이 지금 코로나19 협력기관인데 동네 의원으로 이걸 넓히면 어느 정도의 문제점,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2015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반도를 한번 쿵 치고 지나갔거든요. 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나갔다고 했던 동네 의원에는 환자가 몇 개월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독감 환자가 모 의원에 갔다고 해서 그 의원에 안 가진 않죠. 왜냐하면 예. 독감으로 치료받으러 가니까. 즉 코로나19로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이 가는 병원이다. 과연 의원급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가를 받아서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코로나19가 오미크론과 그 이후에 어떤 또 변이가 나왔을 때 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력이 떨어지고 일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감염인 독감처럼 의료계, 정부, 국민이 같이 합의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한에서는 네. 아주 상식적이고 일상으로 회복이 될 텐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의원급에서 재택 치료 중인 사람이 실제로 지금 집에서 나온 것도 방역 차량에 도움을 받아야지만 나올 수 있지 네. 개인이 나오는 거는 방역법 위반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 조건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여기에 대한 정부, 사회, 국민 간의 어떤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십니다. 먹는 치료제가 이번 주 도입되고 일요일에 완화되는 현재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확정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방역 체계도 지금 새롭게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니 해도 일상 회복 가장 앞당기는 확실한 방법 역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지키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